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대학 측의 개강 연기로 중국으로 돌아갈 시기도 가늠하지 못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상생 사회통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급기야 다음 달 노사민적 합의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진과 완도 해역에서 김이 변색되거나 엽채가 떨어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간척지에서 설 연휴에 35만 톤의 담수를 방류해 빚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남원 터널처럼 스프링클러 등 방제 시설이 없는 길이 1000m 이하의 터널이 광주 전남에도 111군데나 됩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중국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들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강이 연기돼 학사 계획에 차질을 빚고 중국으로 돌아갈 시기도 가늠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어원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정준영 씨. 방학 기간인 지난달 말 잠시 귀국한 정 씨는 언제나 중국에 들어가야 할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대학 측은 위챗 등 SNS를 통해 24일로 예정된 개강을 미룬 채 중국 입국을 자제하라는 안내만 할 뿐 언제쯤 개강이 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개학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중국과 한국이 잘 합의를 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국에 돌아온 중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예정했던 기간을 훨씬 넘겨 학교를 다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지만 등록금을 내고도 유학이 중단된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우려합니다. 교육부와 외교부도 마땅한 해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학교의 개강 문제는 중국 학교가 결정하는 문제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다기보다는 외교부의 영상관 쪽에서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5만여 명, 상당수 중국 지역 대학들이 무기한 개강을 연기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중 이자 2%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여행업과 전통시장 상인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남 83개의 요양병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 배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노사상생 사회통합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난해 법인 설립에 이어서 자동차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등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민정 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글로벌모터스 합작법인 설립 후 공장 설립에 들어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올해엔 정부 재정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경력직 사업 모집에도 나서는 등 외형적으론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가 발을 뺀 상태입니다. 노동계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원하청 격차 해소와 이른바 노동이사제로 대표되는 노사 상생 경영 등 5가지 중요 사안을 광주 글로벌모터스 측에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노동계가 지난해 11월 공식 불참 선언을 한 이유입니다. 노는 책임만 지고 사는 권한만 있으면 상생 경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사가 책임과 권한을 같이 지는 게 저는 노사 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협상과 투쟁 대상을 광주시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투쟁 수위도 한껏 끌어올릴 기세입니다. 중앙 지도부가 바뀐 한국노총은 당장 다음 달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노사민정합의 파기 공식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내일로 예정됐던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핵심 투자자인 현대차와 노동계의 협의와 소통 없이는 간극을 줄이기 힘든 상황. 일대 투자자인 광주시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보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형식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노동계의 불참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 상생형이 아닌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강진반 입구에 자리한 어촌마을에서 김이 누렇게 변해 김농사를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김 생산량도 적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민들은 설 연휴에 방류한 산해오 간척지 담수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채취가 한창 이어야 할 완도군 고군면의 김 양식장. 양식장을 가봤더니 김이 파래처럼 푸르스름하게 변색됐습니다. 대부분 김 엽채는 떨어져 나가 상품성도 잃었습니다. 이거는 뭐 가루용도 사용할 수 없고 어떤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어민들은 이미 김발을 철거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나타난 곳은 인근 5개 마을에 380어가. 근처 강진군 마랑면 해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진군 서중 어촌계 등에서 5천여 채, 617헥타의 김 양식장이 탈색되거나 엽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항상 한 5불 정도 채취하는데 3월 20일까지 하는데 2월 초에 완전히 끝나가지고 발을 지금 다 쳐내고 있는 것도 수확을 전혀 못하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하나같이 인근 산해오 간척지에서 설 연휴인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35만 톤의 담수를 방류해 김 엽채에 이 같은 피해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방류 당시 어민들이 찍은 사진에는 누렇게 변한 김은 물론 초록빛이어야 할 바닷물이 간장 색깔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문 관리를 하는 농어촌 공사는 간척지 상류에 지난 1월 한 달 동안 110mm의 비가 내려 담수호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간척지 담수 방류 시 오염물이나 과도한 영양염류의 유입 또는 미생물 등의 번식으로 인근 양식장에 산소 고갈 등의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어느 해보다 고통을 겪는 김 양식어민들. 이번엔 아예 양식을 포기할 지경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어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해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남원 3해 2터널은 환기시설 등이 없었습니다. 터널 길이가 1000m 미만이어서 방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이런 터널이 몇 개나 있고 또 사고 시 피해를 줄일 방법은 뭔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가득 치는 화물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탱크로리 세대가 잇따라 앞차량을 덮칩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하지만 첫 추돌부터 큰 불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20초에 불과했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지만 연기를 배출하는 환기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터널 길이와 위험도 지수로 등급이 결정되는데 사고가 난 터널은 연장은 700m, 위험도 역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방지시설은 대부분 2등급 이상부터 설치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없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이 1000m 이상과 미만의 터널 방지시설을 비교해보면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모두 157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70%인 111곳은 길이가 1000m 이하의 터널입니다. 터널은 규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감소 운전입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가득 차기 때문에 대피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건이나 옷으로 호흡기를 막고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전라남도는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함께 방제 시설물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박재영 광주전남 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국가 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광주 전남의 최대 과제라며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 세부 정책은 제대로 준비되진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광주 전남에 대한 경험이 적고 본 적도 담양에서 분당으로 옮겼으며 후보자의 준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 4군데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실습장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호남 원예고등학교가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전남 자연과학고가 실습장 사업에 선정돼 각각 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생명과학고와 장성 하이텍고교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에 선정돼 각각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4일부터 노인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65세 이상 노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인 결핵 검진 사업에서 폐렴 의심자로 분류된 어르신에 한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29번째 확진 환자가 해외 여행력이 없음에도 폐렴 소견으로 진단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